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스웨덴 미북 실무 협상이 결렬된 이후 처음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관련 발언을 했습니다. 이 협상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김정은 위원장과의 친밀한 관계를 강조했는데 또다시 전화 통화를 언급했습니다. 첫 소식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1일 백악관 강요회의에서 터키와 시리아 문제 등 외교 현안에 대한 성과를 자찬하며 북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비핵화 협상에 대한 언급은 없이 자신이 김 위원장과 여전히 좋은 관계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I like him. He likes me. We get along. I respect him. He respects me. 또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되지 않았다면 북한과 전쟁을 할 수 있었다면서 누가 알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But I'll tell you what. If somebody else became president with that same mindset that they had, you'd right now be in a big war with North Korea.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을 상기시켰는데 특히 오바마 전 대통령은 북한이 가장 큰 문제이고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겠다고 말했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바마 대통령과 달리 자신은 김정은 위원장과 전화통화가 가능하다고 언급했습니다. I said, did you ever call him? No. Actually, he tried 11 times. But the man on the other side, the gentleman on the other side, did not take his calls. Okay? Lack of respect. But he takes my call. 트럼프 대통령은 2주 전에도 기자들에게 다른 정상들과 자유롭게 통화한다면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을 언급했지만 실제 통화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지난 5일 스웨덴 미북 실무협상 결렬 이후 처음입니다. 북한이 연일 새로운 계산법을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한 반응 대신 또다시 김정은 위원장과의 관계만을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한편 북한은 지난주 김정은 위원장의 이른바 백두산 백마등정 사진을 공개한 데 이어 미국을 압박하는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는데요. 워싱턴 전문가들은 북한이 연말까지 경제 제재 완화를 미국에 요구하는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익연구소의 해리 카지아니스 한국 담당 국장은 지난주 북한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백두산에 오른 사실을 공개한 후 계속해서 미국에 대해 명확한 경고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ey've made it very clear that if really nothing changes in the U.S. negotiating position between now and December 31st, we're going to be back to a time of tension. 북한은 지난주 김정은 위원장의 백두산 등정을 보도한 이후 미국에 대한 공개적인 비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9일 노동신문을 통해 주민들에게 유례없는 제재 국면에서 자력갱생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 데 이어 21일엔 미국 등이 고분고분하지 않은 나라들의 제재를 들이대며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날 중국을 방문한 김영용 북한 인민무력성 부상은 미국과 한국의 한반도 문제에 새로운 해결책을 갖고 나와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의 이런 수사는 다시 한반도의 지정학적 긴장감을 높여 미국의 양보를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란 분석입니다. I think North Korea is continuing to act in accordance with its playbook that is really 70 years old. It tries to raise tension or conduct provocations in order to get political and economic concessions. The Kim regime, Kim Il-sung, Kim Jong-il, and now Kim Jong-un have all been masterful at getting something for nothing. 브루스 크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 연구원도 북한이 다시 압박으로 돌아선 건 새로운 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협상에 임하면서 늘 제재 완화만을 우선시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And what we saw after the Hanoi summit was kind of a narrative that North Korea was now shifting away from sanctions relief to a security guarantee. Yet in meetings with U.S. diplomats, they continue to push for sanctions relief. 전문가들은 다시 북한이 제재 완화를 압박하고 나온 건 대북 제재가 북한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방증이라며 미국이 비핵화에 진전 없이 이런 북한의 요구를 받아들여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교입니다. 미국이 한국전 참전 미군 전사자에 대한 공동 유해 발굴 작업을 북한 측에 제의했지만 아직 아무런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져 있어 이 양국 간 유해 관련 협의도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상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 국방부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 DPAA는 VOA에 북한 내 미군 유해 공동 발굴 작업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DPAA의 케네스 호프만 대변인은 북한 측에 2020 회계연도에 공동 현장 조사 활동을 위한 계획서를 작성해 제안했으며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면서 북한 인민군 측이 관련 회담 제안에 응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DPAA는 북한 내 미군 유해 공동 발굴 작업 재개를 위한 준비가 돼 있다며 내년 봄에 관련 팀이 방북할 수 있도록 북한과의 회담에 계속 문을 열어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05년 이후 중단된 유해 공동 발굴을 위해 실무 협상을 갖자는 미국 측의 제안에 북한이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8월 랜달 슈라이버 미 국방부 차관보가 날씨와 활동 지역을 고려할 때 내년 봄이 최적기라며 북한의 공동 발굴 작업을 제안했고, 이어 켈리 맥키그 DPAA 국장이 내년 봄 발굴팀 파견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Regrettably, we were not able to make arrangements with the North Korean Army to conduct field operations this year, but we're optimistic and remain open to having discussions such that we can send our teams back to North Korea in the spring of 2020. 그러나 미북 간 유해 공동 발굴 작업 논의는 양국 간 정치적 상황에 따라 영향을 받아왔던 전례에 비춰봤을 때 당분간 이뤄지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싱가포르 1차 미북 정상회담 직후 지난해 7월에는 미군 유해 55상자를 송환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의에 나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2차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이 합의 없이 끝나면서 북한과의 공동 유해 발굴 작업 재개 노력도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핵화 협상이 다른 사안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인데, 미군 유해 송환은 인도주의적 문제인 만큼 정치적 상황에 좌우돼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 법원이 대북 제재 위반으로 압류된 뒤 경매 처리된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토에 대해 최종 몰수 판결을 내렸습니다. 미 뉴욕 남부 연방법원의 케빈 카스텔 판사는 21일 와이즈 어네스토가 원고인 미국 정부에 몰수된다는 내용을 담은 판결문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와이즈 어네스토의 매각 비용은 오토 원비어의 유족과 북한에 납치됐다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김동식 목사의 유족들에게 전달됩니다. 앞서 미 검찰은 올해 5월 대북 제재를 위반한 와이즈 어네스토에 대한 민사 몰수 소송을 제기한 뒤 비용 증가 등을 이유로 판결 전 판매를 승인받아 경매를 통해 매각한 바 있습니다. 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북한의 안전 보장을 위한 해결책이 아니며 오히려 핵 사고나 핵 전쟁의 위험을 크게 늘릴 것이라고 노르웨이의 반핵 단체가 지적했습니다. 핵무기 폐기 운동을 벌이고 있는 노르웨이 민간단체인 노르웨이 피플스 에이드는 최근 전 세계 핵무기 금지 2019년 현황을 소개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을 전 세계에서 핵무기를 보유한 9개 국가에 포함시키고 북한이 현재 20개에서 30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핵물질을 계속 생산하고 있어 핵무기 수가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최근 탄도미사일 시험을 재개하면서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며 미국과 북한 모두 핵 선제 공격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어 양국 간 핵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인신매매 피해 보호자법에 근거해 연방정부 자금 지원을 금지하는 대상에 북한을 또다시 포함시켰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에게 보낸 메모에서 북한과 중국, 러시아, 이란, 시리아 등 13개 나라를 2020 회계연도 특정 자금 지원 금지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미 정부는 해당 국가에 인도주의적 차원의 지원이나 무역 관련 자금 거래를 제외한 다른 지원을 제공해서는 안 되며 해당국 정부 당국자들에 대한 미 정부 차원의 교육과 문화 프로그램 자금 지원도 금지됩니다. 이와 함께 다자개발은행과 국제통화기금의 미국 대표들에게 해당 국가에 대한 자금 대출과 기금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했습니다. 세계 동물보건기구 OIE는 한반도에서의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병 사례 확산에 매우 우려하고 있다며 감염 실태와 관련한 북한의 투명성을 촉구했습니다. OIE 대변인은 실은 21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한반도에서 돼지열병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남북한 간의 방역 공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영내 돼지열병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동물보건기구는 북한 당국으로부터 관련 추가 정보를 얻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동물보건기구는 북한이 지난 5월 30일 돼지열병 첫 발생 통보 이후 추가 정보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북한의 동물 감염 사례를 보고할 의무를 다하도록 촉구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